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피어스 파마의 이제 기사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이제 전체 시장 거래대금에서 HLB가 8위, 2,836억 정도로, 이제 어제는 이제 한 4위 정도 했는데 좀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거래대금 상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한선 지지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이제 장중에는 8%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상승폭을 좀 줄여서 54,900원 정도 일단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어스 파마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해외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온클라이브와 더불어서 바이오 월드, 그 다음 피어스 파마. 작년에도 이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다뤘기 때문에, 이번 이제 지난 3월 21일 이후에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구글 번역에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상업화 되기까지 좀 더 이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 이게 이제 가장 맞는 거죠. 실패다, 이런 게 아니라, 홀드되어 있는 상태다. 이게 이제 CRL의 가장 기본적인, 정확한 이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개를 하면 되는 거다. 그 항서제약과 엘레바가 간암 1차 치료제에서 감리주막과 리보셀에 관련되는 부분의 신청에 대해서 포두파 골데이터 마지막 날에 FDA가 두 번째 이제 CRL을 발급했다. 그 부분을 항서제약이 이제 상해증권거래소에 제출한, 항상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항서제약의 이제 그 캄넬리주맙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팩트에서 중요하고, 이 부분들은 이제 월요일 한번 제가 한번 상세히 중국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작년도 올해 이제 첫 번째 이제 483에 10개 정도 시적받았던 부분에서 결국 이제 올 달에 CRL을 받았죠. 그리고 이 임상시험 현장 검사 관련되는 부분, 이건 이제 비모 이제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받았던 두 번째 CRL에서는 여전히 이제 캄넬리주맙의 제조시설 관련되는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기를 한 거고, 항서제약이 이제 그 거래소에다 제출했던 공시 내용에는 무엇을 뭔가 하라고 하는 부분 사항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CRL이 나오는 부분에서 FDA가 밝혀서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안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FDA 마음이니까, 요것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팅을 제일해서 작년에 10가지 정도였기 때문에 CAPA도 여러 번 했잖아요.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팅을 요청해서 만나서 이제 그 미팅 결과로 PAR, 포스트 액션 레터에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리서브션 과정을 준비해서 9월 달에 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무엇인가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답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포스트 액션 레터를 보내서 이게 한 달 이내에 답변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리서브션 일정이 양사가 이제 파트너십을 반영해서 하는데, HLB는 이제 이 부분들을 5월이라고 일단은 타임라인을 이미 일단은 계획하는 부분들을 밝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항서의 이제 생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지오선 카디아 바이오 파마슈티컬스, 여기 이제 수지오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상해의 이제 동쪽에, 이제 서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본래 이제 항서제약의 이제 본사는 그 레윈강, 여기 있죠. 그러니까 위쪽에 이제 이 항구 쪽에 있네, 요 본사가 있고, 공장은 이제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캄넬리주맙 관련되는 부분은 수저우시에 있는 선카디아 바이오 파마슈티컬스 관련되는 부분, 작년에 이제 이 부분이 CR 레터를 받고 난 다음에 대규모 이제 업데이트도 하고 이제 장비도 업데이트 했습니다만, 다시 또 밸리데이션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좀 보고, 작년에 10개 정도를 받았던 부분들은 이제 이번에
2025년도 1월 6일에 이제 실사 끝났을 때는 작년 부분들은 CFA를 다 마무리했고 새로운 밸리데이션에서 이제 문제가 세 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CRL에 이어서 항서와 엘레바테를 붙은 신속하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이게 9월달이죠. 10월달에 이제 이 부분들을 acceptance letter를 통해서 하면서 이제 클래스 1, 2가 지정이 되는데 클래스 2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패키지 업데이트도 했죠. 23.8개월 정도. 그리고 기존의 22.1개월에서 이 부분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 이번에 이제 CRL에서는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도 여전히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고 결국 이제 CMC만 이제 더 꼼꼼하게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월 6일에 두 번째 이제 항서 공장에 재검사를 실시했고 이전 CR에서 발견된 모든 부족사항이 해결되었음을 확인했다. 이건 항서 제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니까 현장에 오면 이제 이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미국 기관은 이제 개선을 해서 다시 또 폼 483 세 가지 부분을 제기했고 여기에서 이제 CRL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정세호 이제 박사의 이야기는 작년에도 이제 뭐 라벨 이야기 하고 있다가 이제 이 부분을 하는데 이거는 뭐 그 작년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리보셀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제기가 이번에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OS 값 업데이트도 없고 캄넬리주마브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3일 연봉이었다가 오늘은 이제 1% 반등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자, 오늘 공매도는 이제 전일보다는 많이 줄은 평송시의 거래량인 한 2,534주 정도 공매도 거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3월 21일 기준으로 297만 주대. 이게 이제 금요일 기준이거든요. 금요일 날 기준인데 이제 공매도 이제 순보유 현물에 따라서 이제 크게 뭐 이렇게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3월 21일 날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차 거래는 최근에 이제 이 공매도의 전조 흐름으로 대차 거래가 증가되는 부분들이 31일 이후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좀 준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체결보다 상한이 한 뭐 3배 가까이 많이 또 이제 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런 흐름이고요. 차트 구간에서 이제 보시면 HLB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전체 이제 시장의 어떤 이제 거래 대금에서 보셔도 어제는 이제 시장 전체에서 보면 상위에 이제 있었거든요. HLB 어제는 이제 4위였고 오늘은 3위 정도. 그리고 이제 전체 거래 대금에서 보면 한 2,836억 정도. 이게 작은 게 아니죠. 삼성전자가 오늘 1등입니다. 오늘도 이제 뭐 1조가 넘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가 이제 뭐 계속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 수급들이 반도체 쪽으로 갔다가 이제 금요일날 빠졌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괜찮아요. 수급 흐름도. 보면 오늘 유한양행이 한 4% 올라왔고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22%, 네이처셀이 상한가, HLB도 2%. 그래서 전체로 보시면 바이오 섹터의 거래 대금도 뭐 나쁘지 않고 상승률도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지난주 어떤 부분들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HLB 어떤 수급에서 보면 이제 프로그램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일단 프로그램을 일단 매도세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 기관들 이제 흐름에서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외국인들 기관들 흐름에서 보면 이 부분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네요. 자, 시간의 흐름에서는 지금 아직 8시가 이제 지났던 부분이고 넥스트 트레이드 때문에 이제 아침에 8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8시까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하던 거하고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제 창구 쪽으로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이제
뭐 매수 매도 창구에 새로 나오는 것도 많고 아침에부터 이제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 쪽에서는 계속 이제 오장까지 매도가 나왔고 KB증권에서 이제 순매수로는 뭐 1위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 흐름에서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10시까지는 이제 58,800원 8%까지 반등하면서 이 차트상으로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피보나치 기준을 보면 65,000원대가 이제 기존의 상승 흐름의 낙폭과대 자리거든요. 여기 위로 올라가야 좀 정상적인 이제 구간이 되는 거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회복하고 5일선 회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5일선 기준 가격대가 58,000원대거든요. 장중에 거기까지 갔고, 이제 월요일 날부터는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영향이 있어서 이제 장전에 이제 8시에 거래가 되었을 때 그게 64,000원이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연봉 흐름에서 이제 시가에서의 저항대가 이제 5일선 부근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죠. 결국은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락을 한가로 시작하면서 이제 나왔던 갭의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제 31일 공매도 재개된까지 거래를 실어서 올려놓고 이제 이후에 이제 4월달 이전 한 달 이내에 포스트 액션 레터에서 FDA가 뭐라고 이제 답변을 주느냐에 따라서 리서브미션 일정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가운데 하한가 대비해 가지고는 이제 금요일 대비해 가지고는 오늘 이제 장중 흐름 보면 20% 이상으로 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한 20% 안쪽으로 내려와서 일단 양봉을 만들면서 일단은 끝났는데요. 좀 아쉬운 흐름이죠. 그래서 한 55,000원, 56,000원 위에서 좀 유지를 하면서 이제 끝나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HLB 정도만 이제 강보합권 정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은 이제 일봉상에서는 이제 뭐 마이너스 흐름으로 좀 전환되어서 좀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흐름을 최대한 거래가 동반되면서 충분히 이제 이 가격대 65,000원 밑단에서는 중장기 이제 저가 매수를 하는 어떤 세력들과 윗단에 이제 고가 매수자들의 어떤 손절매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매수자들, 이런 신규 매수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시키면서 이 부분들을 형성을 해야 이제 이후에 어떤 이벤트 관련되는 부분의 흐름으로 이제 정상화되는 어떤 가격대는 65,000원을 기준으로 그 위로 올라갔을 때가 이제 이 단기 이슈가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는 가격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얼마나 빠르게 이제 전 종목들이 만들어 가느냐가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6만원대 라인 그리고 65,000원 라인까지 이 부분들을 남아있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3일 동안에 이제 어떻게 좀 만들어내느냐 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어떤 수급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링크 아래 이제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 문의는 문자 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